부천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11월 3일날 개봉을 하게 돼서 이렇게 기자샷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짧은 시간이지만 간담회하면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또 영화 찍으면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는 건가요? 나와요? 네. 저만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어떻게 하실까 남나비 역을 맡은 서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찍은 영화 중에 처음으로 19금이 아닌 영화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잘 이쁘게 영화처럼 귀엽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옵니다. 하시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연마 이영란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가볍고 상큼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편안한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지금 처음 봤어요. 꽤 생각할 걸 많이 던져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조금 부담되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헤어질까에서 이정 역을 맡은 박규리입니다. 저는 이 영화로 조성규 감독님과 두 번째 작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번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영화를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작품을 기획하시게 된 계기나 연출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 5년 전에 이제 제가 영화를 이제 계속 수입할 때 그 수입했던 오기감이 나왔고라는 감독의 그 단편 소설을 한번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설이 이제 고양이가 나오는 소설이었는데 그때는 이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좀 잘 안 되다가 저도 이제 좀 개인적인 생활에 좀 변화가 많이 생기고 실제로 이제 고양이를 반려하게 되면서 조금 많은 그 생각과 사건들을 모아서 꽤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적어 나간 것이 이제 하나의 영화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지금까지 제가 찍었던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영화고 또 실제로 이 영화에서 찍은 이 집 자체는 저희 집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이제 영화에 나오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냥 저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또 하나의 기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의 영화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그냥 요즘 같은 이렇게 시절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럼 배우분들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어떻게 헤어질까 그 시나리오를 받으신 후 첫 느낌과 그 다음에 어떤 점을 보시고 출연을 결정하게 되셨는지 서준영 씨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네, 뭐 언제든 출연의 확정은 감독님이 하시는 거고요. 네, 저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시나리오를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너무 동화 같은 모습 또는 제 생각에 오그라들 것만 같은 장면들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네, 고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시나리오 처음부터 끝까지가 굉장히 역시 세상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제목은 어떻게 헤어질까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저도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헤어질까라는 제목이 가장 안 어울리면서 가장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거 찍은 게 그죠? 꽤 지났죠? 1년도 안 됐죠. 1년도 안 됐다고요? 작년 12월. 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 어쨌든 제가 처음 읽고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어쨌든 제가 초하고 루의 엄마예요. 초는 코숏이고요. 루는 러시안 블루인데 제가 고양이 2마리를 식구처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이야기를 한다는 데 대해서 일단 엄청 친근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더 깊게 또 속속들이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잔잔하고 평이한 듯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엄청난 얘기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연이라는 화두라든가 아니면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네 속에 갈 수도 있고 너는 내 속에 갈 수도 있고 거기다 더구나 동물과 인간과의 그 동일시까지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겁도 없이 시도하고 계시는 이 시나리오가 예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2개의 연애로 감독님과 이전에 같이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현장도 너무 좋았고 또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거를 감독님과의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뭔가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감독님이 이 다음에 이런 걸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고 권해주셨을 때 흔쾌하게 할 수 있었고 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반려견을 한번 보내봤던 입장으로서 너무 그 이정희의 입장이 잘 와닿았었고 그래서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런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저 끝쪽에 네. 네, 동아닷컴 정희원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일단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두 배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는 박규리 씨랑 또 이번에 전 작품에 대해서 이번에 또 작품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셔서 배우분을 캐스팅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고양이랑 촬영을 했는데 이게 아무리 좀 길들여진 고양이라고 해도 사실 촬영하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규리 씨가 지난번 영화에서는 거의 대사의 대부분을 일본어로 했기 때문에 한번 좀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한국말로 하는 연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왠지 좀 평소에 되게 밝고 즐겁고 그런 친구인데 그냥 얼굴에 좀 뭔가 이게 슬픔을 뽑아내면 그런 얼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규리 씨한테 한 번 더 작업을 하자고 했고요. 고양이와 촬영하면서의 에피소드는 아마 여기 밤새도록 얘기해도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기자분들 중에서도 고양이랑 같이 이제 사시거나 고양이를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처음에 이거 찍으려고 했을 때 다들 고양이랑 영화 못 찍는다고 다 말렸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간중간에 찍을 수 있는 고양이를 찾으러 다녔는데 대부분 이제 추천하거나 또 이제 제가 고양이 카페 가서 보면은 뚱뚱한 고양이들 이제 소위 말해서 안 움직이는 고양이들은 많은데 그런 고양이를 데리고 찍으면 이게 고양이가 아니라 인형이랑 찍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사실 영화에 나오는 저 아비시니안이란 고양이는 굉장히 활동성이 커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 고양이를 찍는다고 하니까 더 안 되겠구나 하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찍고 이러면서 이제 고양이를 미리 데려오고 좀 익숙하게 했죠.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항상 컷하는 소리와 동시에 문 닫아 고양이 잡아 그게 모든 집중이 고양이에 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간 배우들에게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써서 배우들의 이렇게 되게 미안했던 작품이긴 해요. 예, 그리고 많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양이 컨디션에 따라서 촬영이 스탑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제가 잠깐만, 배우분들한테도 그 에피소드 배우분들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고양이랑 찍으면서 에피소드. 일단 저는 고양이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양이라는 생물, 고양이라는 동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고 뭔가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를 몰랐어서 사실 영화 촬영 훨씬 전에 시나리오로 받고 나서부터 계속 고양이 카페를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녀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 그 덕분에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 고양이 냄새라고 하나요? 그게 좀 익어서 그런지 이 얀마 극 중에서 얀마 이 친구가 굉장히 저에게 친근하게 잘 다가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수월하게 그래도 잘 한 편이었는데 준영 씨께서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고생은 사실 고양이랑 붙는 씬은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고양이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고양이랑 대화를 할 때 고양이는 이만한데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봐야 되는지 여기를 봐야 되는지 매번 헷갈려서 매번 감독한테 매번 여쭤보고 매번 그렇게 했고 또 혼자 컷 찍을 때는 이제 선생님 이제 거기서 이제 엄마 뻘이시니까 엄마 뻘 대하듯이 고양이 대해야 되는데 또 고양이 대할 때 손은 또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조심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더 정성스러울까, 예, 그런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네, 뭐 더 있지만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하실 동안 다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배우분들도 그 반려동물을 다 키우고 계신지 그리고 영화에서 그 이정처럼 그 키우던 반려동물과 헤어진 경험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얘기는 아무래도 이영란 선생님이 제가 사실 시나리오 들을 때 선생님이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지 몰랐어요. 근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 하셨고 저도 선생님 댁에 몇 번 가서 고양이들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는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곁에. 아주 어릴 때 짝고 뽀뽀를 억지로 해서 여기 핥힌 적도 있고 아직 핥힌 자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에 있을 때도 지금 보니까 여기 아메리칸 롱 헤어랄까요? 아메리칸 쇼트요. 아메리칸 숏헤어? 좋은 거예요. 코리안 롱이에요? 뭐야? 그럼 어떤 게 롱이고 어떤 게 숏이에요? 선생님 댁에 아주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거의 규리 나이 때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 예쁜 고양이를 안고 계시더라고요. 아메리칸 쇼트헤어를.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인생 자체가 계속 고양이와 연관된 인생을 사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에 강아지도 있었어요. 근데 걔가 좀 크니까 너무 늠름해져서 아파트에 키우기가 뭐해서 보내긴 했는데 보낸 이후에 그러니까 뜰이 있는 집에 보냈죠. 그 집 주변에 그 골목마다 강아지들이 줄줄이 나온다고. 걔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씨를 그렇게 열심히 퍼뜨리는 늠름한 멋진 애가 돼 있더라는 뒷소문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고 고양이고 많이 키웠던 것 같고 어릴 때 제 집에도 항상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항상 암놈이었는데 그때 키운 똘똘이만 순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나가서 씨를 많이 퍼뜨리네요. 보니까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초는 한 12년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걔는 지가 디바인 줄 압니다. 걔는 개가지
길고양이 이렇게 입양한 애거든요. 우리 딸아이가 인터넷에서 그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경품에 당첨이 돼가지고 데리고 온 애예요. 제가 여행 간 사이에. 그리고 러시안 블루는 최근에 한 2년 반쯤 전에 이제 딸아이 친구의 친구 애가 뭐 4마리가 낳았는데 그 중에 들어왔는데, 러시안 블루는 약간 귀족이고 이 길고양이 개는 조금 서민적인 거잖아요. 혈통이. 근데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우리 그 초가 어찌나 디바인지 너무 도도하고 완전히 그냥 굉장히 어릴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지 사람한테 너무 경계하고 그래요. 근데 걔가 지금 나이가 많아져 가니까 저는 정말 어머 얘가 아파서 여길 떠나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정말 시시각각 하거든요. 지금 제가 잘 때 이쪽엔 이쪽엔 초가 자요. 좌청정 500호로 항상 제가 누우면 제 침대 옆에 이렇게 둘이 자는데 제가 혼자 잔다는 게 다 이렇게 들켜졌군요. 예. 괜히 혼자 웃네요. 썰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초가 나이가 지금 19까지라면서요, 고양이가? 응? 보통 오래 살면 19? 근데 아직도 너무 미인이라 걔가 미묘라서 걔가 늙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얀마도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쟤도 암 걸려서 갔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초도 그렇게 될까봐 정말 전전긍긍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제 주변에는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많아서 컴퓨터 제일 앞에 모니터에 또 핸드폰 커버에 걔네들을 담고 다니면서 이것이 사고로 죽었는데 자기네를 못 지우겠다 뭐 이런 사람도 너무 많고요, 제 주변에. 그리고 하여튼 우리 루는 또 그 귀족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탈하게 항상 와서 나를 자기가 보듬고 또는 나에게 애정을 사랑을 구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분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애끼던 애가 떠났는데 걔가 떠난 다음에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왜 잊을 수가 없냐면 그 강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을 해줬었는지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사랑해서 얘한테 집착해서 얘가 떠나는 게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걔에게서 받은 사랑이 이렇게 깊었고 참 따뜻한 것이었구나. 걔가 없으니까 내가 허전하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주는 걸 배우고 그런 대상이 우리의 용어가 반려동물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혹시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안 보여서 이게 네네. 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조윤주 기자고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제목이 좀 어떻게 헤어질까인데 좀 내용이랑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좀 연결됐다는 느낌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제목을 어떻게 지었는지 궁금하고, 네, 그 좀 안에 담긴 의미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가요? 사실 어떻게 헤어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남녀가 헤어진다라는 거를 더 1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누군가를 새로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람들하고 이제 단기적인 헤어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가는 그런 일도 생기다 보니까 헤어짐에 대한 어떤 느낌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남녀의 그런 연애에 있어서 헤어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헤어짐을 조금 이제 대처해야 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영화의 이제 이정처럼 계속 이별이 반복되다 보면 어머니가 떠나시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사랑하던 반려동물이 떠나고 그럴 때 되게 이제 조금씩 이 여성이 강해지잖아요. 예, 단단해지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어떻게 헤어질까라고 저는 지어서 저는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읽을 때 그냥 어떻게 헤어질까라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아쉬움과 너무 힘듦이죠. 어떻게 헤어질지 이런 느낌을 저로 읽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감정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느끼시는 바가 그때 지금의 그 감정을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손 들어주시면 네.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박규리 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그 두 개의 연애에서는 김재욱 씨와 연기를 하셨고요. 이번에는 서준영 씨와 이제 두 번째 영화 작품을 해 보셨는데 그 두 남자 배우가 어떻게 다르신지 네.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이 형이 없는 상황에서 저기 박규리 씨가 일단 과거의 사랑은 과거의 사랑이고 뭐 현재 사랑 현재 사랑이듯이 여기 계시는 분을 저는 먼저 대답을 드릴게요. 서준영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동생 같기도 하면서 또 어쩔 때는 그 여태까지 그 수많은 뭐 드라마 혹은 영화 속에서 이제 가져온 경험들을 토대로 저한테 많은 그런 도움도 주시고 그리고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저한테는 사실 파수꾼의 서준영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실제로 만나고 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기도 하고 순수하고 뭔가 그런 나비의 모습이 언뜻 비치는 정말로 그런 다정한 캐릭터였고 재욱 오빠는 훨씬 정말 어른스럽고 오빠 같죠. 네. 정말 극과 극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네. 이번에는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서준영 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영 씨는 그 쉼없이 작업하는 배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네. 서준영에게 다작이란? 네. 네, 누가 저한테 제가 데뷔한 지 13년, 14년 됐는데 노예 13년이라는 별명을 자꾸 붙여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작을 하려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끊임없이 오디션을 보고 끊임없이 떨어지고 끊임없이 가서 진짜 미저리처럼 감독님을 쫓아다니고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20대 저는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싶었고 배우라는 소리보다 연기자로서 배우가 돼가는 과정을 거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근본 없는 친구라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서 또 그냥 약간 일 중독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뭔가 다른 작품으로 또 채워짐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어서 이영란 선생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 실제로 그 박규리 씨 또래의 따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극 중에 나비 같은 남자친구 사익감은 어떠신지. 네,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우리 이정이 짝으로 나쁘지 않아라는 그런 대사가 있으신데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나와요. 네. 제 딸은 디자인을 하다가 지금은 뮤지컬 배우를 하는데 사실 이 영화에 처음 데뷔를 해서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을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그 왜 스시집에서 옆에 있는 그 여자 있죠? 머리띠하고 그 눈치 없이 두 쌍이 있는데 끼겠다 그랬던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 왜 집들이 할 때 같이 있었죠. 그 친구가 영화 첫 데뷔를 우리 조승유 감독님께서 마침 픽업을 해주셔서 첫 데뷔를 했어요. 뮤지컬 배우인데 보컬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규리 씨도 노래를 하고 우리 딸아이도 노래를 하고 비슷하죠? 연배가? 네. 그리고
배웠던 선생님 중에 한 분도 같이 또 선생님이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선생님한테 또 배웠어요. 어쨌든 우리 딸아이를 거들떠도 안 보고 이정만 보는 상황이었으니까 영화에서. 그리고 제가 초밥을 좋아하니까 사위로는 제가 이 친구가 옆에 있는 건 좋은데 조금 매가리가 없잖아요. 근데 약간 그리고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착하고 그리고 동물의 영혼까지도 볼 수 있는 맑은 영혼을 지닌 친구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신지. 네. 뒤에. 중간에 네네 마이크 좀.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한예지 기자라고 하는데 일단 감독님이랑 서준영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일단 감독님이 일본 무슨 단편 소설을 보고 썼다고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야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화면 뭐 연출법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 일본틱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앤틱한 그런 물건들이나 뭐 그런 집 이런 풍경들이나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스시집에서 일을 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일본 감성 좀 닮았고 하는데 일부러 좀 이렇게 노리고 연출을 하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서준영 씨는 진짜 그동안 좀 강한 캐릭터를 많이 맡으셨는데 이번 캐릭터는 되게 정말 자상하고 다정다감하고 근데 또 그렇게 키스를 하실 때는 되게 박력 있게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실제로는 좀 이런 연기를 하니까 좀 편하셨는지 그리고 박규리 씨랑 호흡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애호와 사초라는 단편이고 한국에도 출판이 됐는데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하진 않았고 이제 그 소설을 보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많은 물건들, 특히 이제 집 같은 경우,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압구정동에 그 조제라는 카페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물건들인데 그 가게를 정리하면서 물건을 뭐 버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다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집에 있고 일부는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그렇고 이제 그릇은 뭐 제가 아줌마 같은 버릇이긴 하지만 요새는 좀 덜한데 그릇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카페 할 때도 그릇들은 다 외국 나가서 많이 사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좀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코드를 일단 영화에 넣게 되었고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는 사실 모든 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뭔가 신이 있다고 믿고 하는 거는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나 토테미즘 같은 굉장히 미개한 문화의 어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물건들, 오래된 물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못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떠나시면서 남긴 물건은 더더군다나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앤틱이라는 소재를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인 어떤 느낌이나 그런 화면 톤이 약간 뭐 일본틱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영화를 수입을 많이 할 때 워낙 일본 영화들을 많이 수입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일본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색감의 어떤 느낌의 영화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그거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연출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 키스의 박력에 대해서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원래 척카트예요. 거의 성폭행 수준의 키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보름달의 유일한 그 로맨틱한 씬인데 어디 그렇게 키스하냐? 다시 해 다시. 그래갖고 좀 얌전해진 게 그 정도입니다. 근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선생님 근데 막상 편집을 하면서요. 제가 이게 사실 에피소드긴 한데 제가 촬영할 때 거의 재촬을 안 해요. 근데 너무 키스를 세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박규리 씨한테 양해를 구하고 재촬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편집 기사가 붙이면서는 그 박력 있게 한 첫 번째 거를 주로 붙였고 뒤에 재촬한 거는 사실 딱 한 컷밖에 안 썼습니다. 박규리 씨 죄송합니다. 남자는 술 취하면 키스를 그렇게 의뢰하는 거다라는 게 박혀 있었는지 평소에 버릇인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나서 다시 찍어라 네, 그랬어요. 저는 평소에 그 버릇은 없고요. 내 딸한테 그렇게 키스를. 그러니까 왜 술 취하면 꼭 그렇게 해야 돼 남자는 키스를? 그런 버릇은 없어요. 그거 아니죠. 연기자 서준영도
선생님 저는 되게 착하고요. 사람 김상구도 되게 착한 아입니다. 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근데 저도 제 촬영을 요구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술을 앞에 마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빈속이었는데 금방 취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모니터했는데 되게 더럽더라고요. 그래갖고 감독님 이거는 다시 찍으면 안 될까요? 규리 씨한테도 미안하지만 좀 맨정신에 이거 술 먹는 거 앞에는 됐으니까 뒤에 거만 다시 찍자 해서 찍었는데 또 맨정신에는 또 되게 떨려갖고 엉망진창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잠깐만. 박력 있게 했다고 아니요, 잘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에 대해서의 문제였죠? 기자님? 예. 호흡 이게 연기 호흡은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데 연기 호흡은 지금까지도 끝나고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저보다 동생이지만 되게 냉철하고 되게 똑똑하고 되게 재치 있고 되게 순발력이 있고 되게 깊은 친구라서 시나리오 한 번씩 보내요. 카톡으로 보내면서 한번 봐달라고. 네, 뭐 같이 하자라는 얘기였겠지만 계속 끊임없는 프로포즈 하고 있지만 네, 아직 같이 비디오 찍은 건 없고요. 근데 그 정도로 되게 나이스하고 편안하고 되게 너무 좋았고요. 선생님하고도 선생님 고향이셨지만 선생님한테 너무나도 그때 선생님하고 마침 또 단편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오픈 유어 라이즈라는 단편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모와 조카 사이였고 여기서는 이제 장모님과 어머님과 이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무슨 장모야. 그러니까 말이죠. 이정 엄마. 네, 이정 엄마와 옆집 남자였는데 근데 되게 거기서의 호흡과 여기서의 호흡이 너무 다르게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호흡. 빨려 들어가는 호흡 역시 선생님이시구나. 네, 여건 있었고요. 지금 머릿속에 서준영 나쁜 놈 성폭행 그렇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이제 제가 그럼 칭찬을 또 저는 두 사람한테 굉장히 또 많은 거를 배운 것 같은 게 특히 우리 박규리 씨가 두 번째 영화라면서요. 예.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또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많이 연기가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나오는 그 신선함, 그 솔직함, 그 투명함 그게 참 좋았어요. 특히 저 뒷부분에 그 엄마 눈 감고 엄마 생각하면서 그 장면은 거기에서 제가 이제 울었잖아요. 예, 그런 거 제가 참 많이 또 배우게 되었던 우리 거의 제작벌 되는 친구들이지만 우리 서준영 씨도 무리하지 않고 따뜻하게 편안하게 아주 디테일 좋게 나한테 호흡을 줬고요. 우리 규리 씨는 굉장히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워낙 식성도 좋고 인성도 좋고 너무 그 성격이 좋으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다 이뻐 뱉는 거예요. 예. 카라 그러면은 상상 못할 그럴 그 깊숙하고 훈훈하고 아주 듬직하고 그 질그릇 같은 내면이 있는 친구라 앞으로 기대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은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